시기쯤에 내가 수답을 해야 되는가. 당장 집세와 생계 유지가 너무 걱정이 되고 한 달에 이틀 쉬어요. 발사 입장에서는 틀리기도 하고요. 원미 대표님은 일 중독이셨는데 코로나 이후로도 여전히 이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무래도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멀리하게 되는 것이 예술 분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예술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시는 동료분들이 겪는 어떤 사례들이 있다면 10분의 1가량의 근무량이 많이 줄었고요. 근처에 계신 분들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게 이 시기쯤에 내가 수답을 해야 되는가. 제 또래 분들이 이제 예술인 분들이 창업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은 코로나 생길 줄 모르고 창업을 준비하였으나 좀 많이 힘들어하고 개인 사업자분들과 똑같이 예술인들도 같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하시는 것도 이제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예술 쪽에 먼저 소비를 좀 먼저 하시게 되지 않잖아요. 현재까지 힘든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술인분들이 이제 본인이 뭔가를 힘을 내고 싶어도 그런 쪽에서 더 어렵지 않나.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일자리를 잃거나 일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취약한 계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 노동자회에서 그런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3월에는 11만 5천 명 그리고 4월에는 29만 3천 명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 감소의 61.5%가 여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는 20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12만 1천 명, 4월에는 12만 명의 여성들이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취업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좀 들리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안산연후에 기꺼이 자신의 얘기를 좀 나눠서 좀 얘기해 주신 한 20대 여성 노동자분의 이야기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A씨는 공항의 VIP 라운지에 파견돼서 간접 고용 형태로 일했던 노동자이십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4년마다 체결되는 계약 연장 여부에 따라서 상시적 해고 위협에 놓인 불안정 노동자였고 언제 본인이 일하는 VIP 라운지가 사라질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조정이나 인사, 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는 원청이 했고 어느 것 하나도 원청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제 하청이 알아서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부족한 일손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VIP 라운지를 방문하는 손님에 대한 응대와 라운지 식사 제공, 식기 관리, 등등 청소 등등 자신이 맞지 않은 일까지도 도맡아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이 들었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공항은 어수선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왔고요. 결국 A씨가 일하던 VIP 라운지에도 항상 일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분의 인건비를 감축하라라고 하는 원청의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라운지의 노동자들은 무급휴가를 좀 돌아가면서 사용하자. 우리 인원 감축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합의를 봐서 2, 3일씩 돌아가면서 무급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 3일씩 돌아가면서 쓰던 무급휴가가 결국에 이제 10일까지도 늘어났어요. 돌아가면서 무급휴가를 쓰면서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직접 가서 일손도 돕고 그래서 무급휴가를 쓰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단체 카톡방을 통한 해고 통지였다고 합니다. 원청이 이제 앞으로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으니 해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전달했다고 해요. 끝까지 이제 직원을 책임져주지 못하는 회사에 화가 나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면 회사의 어려움이 이해가 돼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혼자 사는 20대 여성으로서 A씨가 이제 당장 집세와 생계 유지가 너무 걱정이 돼서 눈앞이 깜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가격리 하라고 하는데 그 농촌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자가가 없어요. 고용주가 이제 농막으로 쓰던 그런 거거든요. 그나마 거기서 좀 이제 소리라도 틀려고 나가려고 하면 2달 가까이를 어디가 나가지마.
អំឡុងពេលខែ2ខែ3ហ្នឹងគឺគាត់បានគាត់ដាក់ CCTV តាំង CCTV가 ពី 생겼어요. ចា3កន្លែងគឺផ្លូវចូលទៅក្នុងផ្ទះហើយនឹងកន្លែងដើរគាត់ហ្នឹងចា 나가는 곳과 그다음에 집 그 숙소 앞에 자. 이 CCTV 3개 갑자기 설치됐다고. ចាអញ្ចឹងពេលពួកខ្ញុំទៅផ្សារឬហើយដើរតាមក្រោយទៅ 어떤 노동자들은 이제 그 불편하니까 거기 피해서 이렇게 ម្នាក់ៗគេរំថាខ្លួនឯងដូចចោល 이날 도둑 취급받는구나라고 그런 느낌도 받고. ហើយអំឡុងពេលខែ4ខ្ញុំបានចាក់ញពីរោងចក្រហើយនឹងពីហៅគឺដោយសារតែបញ្ហា 그리고 이제 4월에 이제 퇴직을 해갖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저희 쉼터에 와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귀국 이제 비자도 끝났고 이제 귀국도 해야 되는데 이제 못 받은 분이 있어서 지금 잠시 임시 처리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다른 노동자들도 이제 많이 와서 여러 군데서 와서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뭐 이건 논산에서도 뭐 좀 일양에서도 오고 대부분 농촌에서 이렇게 많이 와요. 이천에서도 많이 오고 양평에서도 오고. 예. 그런데 그 노동자들 얘기 들어보면 បងស្រីម្នាក់ហ្នឹងឈូភីហើយគាត់បើអ្នកចាញ់ 노동자 한 분은 이제 그 산부인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의정부에 포천에서요. 그래서 그 노동자가 이제 해고되고 왔어요. 직장을 많이 바쁘면 퇴직금도 없고 안 좋아. 1년 넘기가 퇴직금이 생기니까 이제 아프니까 보름에 한 번씩 병원에 갔다 와요. 근데 병원에 갔다 오는 것도 언제 갔다 오냐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이게 늦게까지 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의 이제 재빨리 6시부터 7시 사이에 그 산부인과 병원에 택시 타고 또 택시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죠.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곤 했어요. 지속적으로 병원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근데 가려고 하니까 2월 말 어느 날 때부터 지금부터 출입금지 이렇게 되면서 떨렸죠. 병원에 갈 거면 그냥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퇴직금을 받을 욕심에 이제 10달, 11달 일했는데 그래서 더 있고 싶었는데 이제 못하게 됐고 고용주한테 아니 지금 나가게 되면 제가 어떻게 다른 직장을 어떻게 구합니까? 코로나로 갔다가 경기가 안 좋다면서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그냥 이주노자들 의견들 일반적으로 뜻이 무시당한 ថាការឲ្យគាត់ចាញ់គឺគាត់ថាការបណ្ដឹងចាញ់ទៅដល់ចាញ់ 나가봐. 네. 아마 일이 적어진 것도 있고 아마 코로나가 해고를 하는데 좋은 핑계거리기도 하고 និយាយទៅអំឡុងពេលកូវីដ -19 រកលេសហ្នឹងដើម្បីបណ្ដឹងពលករ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절대 나가지 마 하고 일은 안 하고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이 이제 줄었거나 얘 물량이 줄었거나 뭐 경기가 아무래도 뭐 떨어지면서 뭐 매출이 다 줄 거 아닙니까? 일이 없어지는 경우도 그냥 무급휴식을 하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일은 안 주고 여기 또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63조에 그 노동 시간에 관한 규제 농업 노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해놨어요. 마음대로 일을 안 시키고 그걸 안 줘도 그렇게 돼도 이게 뭐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동자가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 고용주간 근로계약을 어겼으니까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자유도 없고. 아까 돈을 못 받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돈을 못 받고 계시죠? គឺធ្វើការរង្វាន់ហ្នឹងគឺគាត់ឲ្យថាច្បាប់ហ្នឹងគឺលែងដំណើរការហើយគឺចាប់ដំណឹងទៅទៅ 이게 체불된 것은 한 1년이 넘어요. 이 농촌에 진정을 제기한 게 សរុបទាំងអស់ 농촌에서 33 확인하는 게 약 3천만 원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노동시간이 10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임금은 120, 130 정도 주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이틀 쉬어요. 휴일은 없고.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1시간 정도 쉬고.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금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농촌에서 1년에 걸쳐서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귀국을 해야 돼요. 비자가 이제 끝났어요. 그걸 아니까 걔는 이제 가겠구나 그럼 가면 뭐 타국에서 어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점에 대해서 조금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សម្រាប់ជនជាតិបរទេសគឺគេរើសអើងទៅរក 제가 느끼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좀 이제 다른 좀 차별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다. ដោយសារតែពេលខ្លះទៅយើងណាគេរើសអើងយើងជាជនជាតិបរទេសអញ្ចឹង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는데 어디 이제 버스를 타거나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 앉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자기를 기피하는 것 같다는 ហើយមួយវិញទៀតបើឈឺចាប់មែនតើចាចំពោះខ្ញុំក៏អញ្ចឹងដែរ 고용센터 직원들에 대한 재난 상황이 벌어질 때 이분 농자에 겪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장 변경한 자기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수 위험이 있는데 그 내용을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냥 무시하고 말 맞고 그냥 가라고 우리가 해결 못해도 깨달은 그냥 가라고 사장하고 제가 얘기했더라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일 직접적으로 저한테 온 거는 사실 고등학교를 입학을 못한 딸이 집에 있어요. 그게 가장 크게 온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질 않고 출석 체크만 해놓고 침대로 다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 일적으로는 동선 체크를 한다거나 관리사님이 저희 집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다니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고객도 있고 그 동료 얘기긴 한데요. 일하러 일터에 출근을 하면 고객님 휴대폰을 소독을 하시고 손을 씻으라고 수도꼭지도 본인이 올려주시고 또 병균을 우리 집에 갖고 오지 말아라. 수도꼭지도 올려주시고 손 닦게 하고 소독하고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고객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동네 한 분은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이 잘렸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 어르신이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 사실은 이해는 해요. 이게 지금 상태가 워낙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서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아이들이 있거나 어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저희들도 가서 손을 닦고 그 리트릴 장갑이나 이런 걸 끼고 일회용 마스크 그거 끼고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사실 관리사 입장에서는 그런 수도꼭지를 올려주는 고객이 계신 곳에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아요. 병균을 옮겨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는 거 관리사 입장에서는 슬프기도 하고요. 그런 고객은 안 가고 싶습니다.